종합전형은 어쨌든 간에 좀 이러한 그 전공 적합을 맞춰서 최대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특히 이제 1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잘 보시고 정말로 생기부를 보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하고 요구하고 내 생기부가 활동될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과 전형으로 이제 좀 넘어가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깔끔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굳이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내신 성적이 기반으로, 무조건 내신 성적 기반으로 석차 등급을 가지고 대학에 맞는 환산 점수로 환산해서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세워서 그냥 뚝뚝뚝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또 변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정말 그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논술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 자체가 현저히 낮아요. 교과 전형은. 그 기본 성적이 안 되는 아예 네. 지원을 안 할 네네, 테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3등급만 돼도 아우 나 인서울 안 되겠지. 근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인서울 주요대 중하위권의 국민, 광운, 세종, 숭실이나 또는 기타 밑으로 여대들, 이화여대 말고 여대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내신 성적으로만 딱 봤을 때, 등급만 봤을 때 국민, 광운, 세종 이 대학들도 2.0에서 2.4까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3, 그러니까 내신만, 수능 최저 빼고요. 내신만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어야지 교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이제 변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원율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는, 그보다 더 안 좋은 내신들이 합격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고, 다른 과목,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경쟁이 낮은 거는 그만 아까 말씀드린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누구나 쓸 수 있었어요. 그냥 내가 5등급이든 6등급 말리지 마. 나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쓰고 싶어. 그럼 집에서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22학년도부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 또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는데 22학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을 추천하냐? 그건 대학들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뭐 300명이 있는 학교면 1등부터 쭉 줄을 서야겠죠. 그러면 서울대는 일단 2명이잖아요. 각 고등학교 2명, 지역 균형 선발로 2명 보내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0명까지 추천해서 24학년부터 10명까지 추천. 고려대는 전체에는 4%까지. 성대는 10%까지. 이렇게 이제 끊어서 애들은 이제 추천을 준단 말이에요. 원칙은 학교장 추천 전형, 이 교과 전형은 한 학생이 이 추천을 1개밖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3개에서 4개까지 받아요. 왜? 내신이 고려대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대 같은 경우는 보통 추천이, 학교는 뭐 인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1점 후반에서 2.0까지도 받는 추천이 오는 데가 있는데, 준다고 해서 다 쓰진 않아요. 뭐 의대 갈 애가 그 2점 거기 안 쓰죠. 안 쓴다. 그러니까 써도 뭐 2.0 끝으로 자기 받은 아이들 같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한 애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제가 또 봤고, 2.3의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 전화가 와요. 선생님 추천 받았어요. 쓰면 되죠. 근데 그거 쓰는 순간 떨어지죠. 왜냐? 자기는 최초 추천이 아니라 밀려 받은 거잖아. 그러면 거기 쓰면 거기 그룹에서는 꼴찌로 쓰는 건데, 학교장 추천,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만 봅니다. 그럼 내신 보는 데 있어서 거기 순위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그 정도 2.3이면은 교과보다는 학업 우선, 아까 그 종합 전형. 왜냐면 고려대 학교장 추천도 3개 합 7이란 말이에요. 3개 합 7. 조금만 더 해서 4개 합 8까지 맞춘다면은 그 학종으로도 그 정도 성적은 학종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뭐 대부분 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다 되고, 국민, 광운, 세종, 숭실도 물론 추천 인원이 없는 대학도 있어요. 건국대 같은 경우도 뭐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추천은 들어가되
몇 프로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추천의 인원 제한이 없고, 밑으로 대학에 들어갈수록, 학교장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는 대학들은 꽤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유형이 이제 우리가 내신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 80에 면접 20%라는 게 있어요. 교과인데 면접이.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 형태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약간 종합 형태잖아요. 근데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5배수를 먼저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인데 여기서 또 면접이요.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재지문 기본 기반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도 이제 신뢰할 수 없다. 또 수능 체제를 높여버리면 또 뭐라고 또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없애버린 대신에 면접으로 목적을 더 우수한 아이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되게 예.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인 거고, 그 다음에 동국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서류 30이라는 거죠. 여기서 서류라는 거 학생부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성평가로 종합전형처럼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전공적 합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봐야 돼요. 이건 교과 전형이니까. 그러면 뭘 보냐? 여기서는 진짜 세특이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진짜 얘가 잘하는 애냐 못하는 애냐 또 이런 걸 좀 세특해서 보고 활용해서 아이를 더 뽑겠다. 동점자의 경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가려내려는 또 의도가 있고, 왜냐하면 동국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반대로 종합 전형과 반대로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는데 건대나 동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 또 없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 체제가 없다면 100% 또 대학이 내신에 신뢰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또 해서 뽑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려대라든지 서강대, 성심, 중앙대 같은 경우도 출결 교과 90에 출결 한 10% 정도 이렇게 보는데 출결 봉사는 누구나 다 그건 다 하니까 결석 무단결석 3일 이상 아닌 이상은. 근데 봉사도 또 이런 질문은 그러면 봉사 많이 하면은 점수 더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3년 20시간 있으면 기본만 하면은 누구나 이제 더 많이 한다고 점수 더 주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 나쁘다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건 좋은 거지만 봉사활동 건 좋은 거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면접이 있는데 종합전형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교과전형도 일괄로 면접을 보는 게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 단계별로 뽑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육대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뽑는데, 제가 3육대는 수능 체제가 있어요. 연세대는 예를 들어 단계별로 뽑는데 체제가 없어요. 연세대 말고도 가천대, 명지대, 성결대, 수원대 이런 대학 기타 등도 체제가 없으면서 연세대처럼 뽑는 대학인 거고, 체제가 있으면서 단계별로 뽑는 건 3육대, 인서울 쪽에 3육대인데 3육대가 약대가 있잖아요. 약대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체제를 넣어줘야 돼. 여기에. 약대 때문에. 예. 근데 약대 수능 체제가 3개 영역 합 5예요. 3육대가. 그래서 1단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5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1단계 통과되면 이 3개 약대 같은 경우는 이 3개 합으로 아마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3육대가 교과 전형이 이렇게 단계별로 3육대는 교과 전형을요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뽑는 게 있고 일괄로 뽑는 게 있어요. 근데 수능 체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계별로 뽑는 이 교과 전형 같은 약대 같은 경우는 아마 내신이 극상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교과를 여기 넣고 면접을 수능 나오고 나서부터 내가 의대로 갈 성적이 나온다고 면접을 피한다. 대신에 여기는 1단계에서 5배수기 때문에 내신이 극상위 애들의 내신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극상위. 근데 3육대에 일괄 합선을 뽑는
교과 전형 중에는 약대는 여기는 이 단계별보다 약간 내신이 좀 떨어져도 1.2, 1.3, 1. 요 정도 하더라도 쓰는 거죠. 입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 3학대 약대만 들어도 감사한 거죠. 3개 합 5 가지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뀌면서 뽑는다. 그러나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당락을 결정짓는 건 결국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라는 거죠. 내신 당연히 1등급이라도, 올 1등급이라도 수능 최저 2개 합을 못 맞추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 종합과 다르게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과로만 본다기보다 이 수능 최저를 결국 맞추냐 못 맞추냐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죠. 수능이 많이 중요하네요. 좀 숨 좀 돌리게 좀 질문 좀 해주시고 너무 긴 맞는 얘기다. 나 이게 이런 얘기가 진짜 실제 보면 뭐 설명해서 가면 이제 일부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난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내가 보험 여러 개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험 설계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들었는데 이거는 안 맞다. 네. 이거로 바꿔라. 그럼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 안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지 요즘 안 좋다. 임플란트를 앞으로 한 1년을 할 거다. 그럼 치아보험 넣고 뭐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들으면 한참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 그 사람 바꿔주면 돼. 네네. 근데 한 번 바꾸면 끝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부모들도 이런 걸 들은다고 해서 부모들이 들을 땐 알지 몰라도 네네.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해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게 꾸준히 가져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숙학원에 그 윈터나 썸머에 오는 학생들은 지방 학생들이 많아요. 서울보다도. 네네네. 근데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런 게 있다 하면 들으면서 아 그러네요 그러고 가는데 네네. 실제 보면 거의 다 이거로 끝이에요 이걸로. 그러네요인데 왜냐하면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애가 수학 성적이 안 좋은데 그럼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걔가 그렇게 공부해요?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이게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전부 이 컨설팅 하거나 학과 선생님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목 공부는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애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네. 근데 이 컨설팅에 대한 건 한 번 얘기하면 부모가 그대로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대로 안 돼. 이것도 붙잡고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될 시기가 필요한데 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벌써 기숙학원이 12년째 네. 보니까 하면서 캠프들을 많이 했는데 볼 때마다 느낀 게 이거였어요. 캠프하면서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도 이걸 깨닫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 이걸 왜 안 할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똑같은 거야. 애들한테 너 공부 이렇게 수학은 해야 된다. 국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번 얘기했다고 걔가 그걸 따라간다고 생각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지속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고 모양이 갖춰질 때까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관리를 해줘야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주면은 아이들이 진짜 자기한테 맞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가진 능력보다 그걸 못한 대학을 그걸 다 발휘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억울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정보의 밝은 아주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드는 거를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교과 전형에 또 이제 결정짓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내신 석자 등급을 환산했는데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중학생이었잖아요. 중학생은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란 말이에요. 90점 맞으면 A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곧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를 지금 첫 고등학교에서 와서 중간고사를 시작을 하는 이제 보는데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올 A를 다 맞았어. 근데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 봤는데 1학기가 갑자기 뭐 수학이 뭐 4등, 5등급이야.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전국의 중학생들 A를 받는 아이들의 비율이요 35%에서 4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평가에서 예를 들어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3등급이 23%잖아요. 벌써 3등급은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A 중에서도. 예, A 중에서. 그러면 4등급이 40%인데 보통 우리 아이가 그러면 A를 받았다 해서 고등학교 시험 보면 4등급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는 3등급도 되고 2등급도 되지만 잘하면 2등급도 되지만 그러니까 내신이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보는 때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등급에 그거 대해. 똑같네. 그러니까 소고기 등급하고 똑같네. 투뿔이 있고 원뿔이 있고 그냥 시장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포고개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이 교과 전형에서 몇 년 전만 해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반영되는 비율이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비율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연세대가 한마디로 공통 과목을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일반 선택을 2학년이고 진로 선택을 3학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연세대가 1학년 공통 과목을 30%,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을 50%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년별 비율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때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금 50%입니다. 50%. 50%는 절반 이상이니까. 2학년 때 내신을 신경 써야 연세대 이쪽에 이제 비율로 봤을 때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이 어떤 과목만 반영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고려대는 한마디로 생기부에 원점수, 평균 성적,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다 반영하겠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있는 ABC 성취도로 되어 있는 것도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어느 대학부터 경희대에서부터 이게 보면은 문과, 이과, 예전처럼 문과 학생들은 국영수사, 그다음에 이과는 국영수과. 이제 경희대에서부터 이제 밑에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주요가 계열에 따라서 과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형태가 돼 있고, 특이한 거는 숭실대가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봤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문과의 과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1학년 전체 비율, 2학년 전체 성적의 비율 50%인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인데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 15%밖에 반영이 안 돼.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나 자연 상경계열 같은 수학이 내신 꼭 정시처럼요. 정시에 반영 비율 있는 것처럼 과목의 반영 비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인서울 되고 싶은데 제가 문과인데 국어, 영어, 사회는 잘하는데 수학이 좀 못해. 그러면은 교과 전형을 이런 데 쓰면 아마 되게 좋은 또 뭐랄까요? 저희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내신은 나왔어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은 나왔는데 내신은 고3 돼서 다 끝났어. 다 나왔어. 그러면 또 교과 전형에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외부 요인을 본다면 첫 번째가 충원율이라는 거예요. 충원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가 합격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과 종합과 교과 세 개를 뵀을 때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제일 높다. 그 이유는 교과 전형을 쓰는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신 좋은 성적을 한 개만 쓰겠어요? 아니죠. 보통 3개, 4개를 쓴단 말이에요. 교과 전형은.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3개, 4개를 쓰게 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합격될 확률도 보통 2개, 3개가 된다. 근데 붙은 애가 계속 붙으니까. 예. 그런데 얘는 대학을 3개 다 못 다녀.
한 개밖에 못 가. 그럼 두 개는 포기해야 돼. 그러면 두 개를 포기하면 두 개의 대학에 있는 거기 걔 같이 쓴 과에 떨어진 아이가 붙게 되는 거예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인문 같은 경우가 총틀어서 100 이게 인문의 교과전으로 뽑는 전체 인원이 166명인데 충원된 인원이 그러니까 추가 합격된 인원이 537명. 그러니까 비율로 본다면 323.5%, 즉 세 바퀴를 전체 세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업에서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성대 인문 학생들은 교과전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위가 인문은 의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한 개 있는데 대부분 의대가 없다고 할게요. 인문은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대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는 보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쪽에다 들렀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합격이 되면 성대는 그냥 가감하게 빨리빨리하고 가버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지. 예. 건국대가 또 그래. 건국대가 인문하고 당연히 인원이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충원률에 있어서는 건국대가 학생부 교과전으로 전체 인문의 106명을 뽑는데 추가 합격이 437명, 412.3%, 지금 4바퀴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대 같은 경우도 인문 아이들이 교과를 쓸 때 서성안을 상향으로 잡고 건대를 보험으로 넣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교과 전형은 그러니까 내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합을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 외부 요인인데 이렇게 충원율 부분인 거고 두 번째가 수능 최저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수능 최저가 결정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다 맞췄는데 수능 최저가 안 되면은. 내신 1등급인데 두 개 합은 못 맞추면 끝나는 거야. 제가 이 사례를 제가 가끔가다 보여주면은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사례인데 이 아이가 경기도 이게 사실 윈터에 들어온 아이였거든요. 윈터에 들어와서 전국인 제가 오는데 경기도의 포천에 있는 일반고학생이에요. 일반고학생인데 얘 6월 모의고사가 33744예요. 6월 모의고사가 33744.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 6월 모의고사가 33744가 나오면 보통 우리는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을 몇 등급 정도로 국민원장님 생각하세요? 몇 등급 같으세요? 저는 3등급. 3등급. 33744 나왔으니까. 이 학생은요, 1.03 전교 1등이에요. 이게 1.03 전교 1등이에요. 실제 학생이에요, 이 학생. 예.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컨설팅 하나. 근데 얘가 다닐 때만 해더라도요, 고등학교 좀 된 학생인데, 연도가 된 학생인데,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얘가 간 그 다음에부터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던 거야. 그래갖고 1.03이면 극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이 1.03이라도 솔직히 고려대학교 4개 합하는 꿈도 못 꾸는 뭐 의대는 솔직히 1.03이면 의대잖아요. 근데 최저 못 맞히는. 최저는 당연히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천안에 있는 제가 딱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내신이요. 여학생이 1이야 1. 뒤에 소점이 없어요. 걔는 산출을 다 했는데 고3 때 1이에요 1. 그러면 서울대 의대예요. 얘는 내신. 근데 체제를 못 맞춰. 그때 당시 서울대 의대가 직윤이 3개 영역 각각 2등급이었잖아요. 이거조차도 못 맞추는 거지. 그리고 또 2019학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9학년도에 서울대 직윤에서요. 이과생들을 198명을 못 뽑았어요. 관계자들 아니 왜 서울대는 왜 198명을 못 뽑고 그 인원만큼을 정시를 이월시켰냐, 왜 못 뽑았냐. 야, 우리는 안 뽑은 게 아니라 조건을 못 갖춰서. 왜? 3개 영역 각각 2등급, 즉 전교 1등들이잖아요. 직유는 전교 1등들이에요. 전교 1등들이 2019학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에서 3개 영역 각각 2등급을 못 맞췄냐.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거지. 이유는 단 하나, 수능 체제를 못 맞췄어. 수능 최저 못 맞춰서. 근데 2019학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능에 수능 역대급요.
국어가 불수능 진짜 회통이라는 비문학 지문에 그러니까 그때 원장님 아실 거예요. 그 천문 서양의 우주천문과 동양의 우주천문 그런 관련된 지문에 회통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회통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요즘은 이제 그런 새로운 단어는 거기 아래에 이게 무슨 뜻을 설명했는데 그때 당시 그 설명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특히 그거에 이제 약한 애들이 이제 또 저기 이과 애들도 비문학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수능 최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나왔다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또 수능하고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 최저를 마치면은 그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충원율 높은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면은 네. 교과 전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몇 등, 얘도 등급이 참 안, 제가 지금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얘도 등급이 안 좋은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좀 이제 얘는 그때는 지금은 인하대가 2개 합 5예요. 근데 여기는 그때는 2개 합 4. 근데 얘가 내신이 굉장히 안 좋은 애예요. 그 충원율이 중요하네. 네, 이게. 충원율도 그렇고 수능 최저를 최저도 맞추는 맞추고. 것도 그렇고. 그 우리 정시에서 서울대에서 그 충원율이 가장 많이 돈 데가 자율전공학부란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의대를 갈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네. 자율전공학부는 2학년 때 학과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대를 갈 애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괜찮지 넣어놨다가 의대를 가면 다 빠져나간 거야 이게. 그래서 서울대인데도 자율전공학부는 충원율 100%가 넘었어요. 서울대도 충원율 한 바퀴 이상을 돈 거야. 그거는 최취업도 나가고 추업된 애들도 또 빠져나갔다는 거지 이게. 서울대 합격된 애는 빠져나왔다는 거, 의대로 빠져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의대로 빠진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의대를 가려고 했던 애들은 학과 중에서 자율전공학부가 그래도 그 중에 네네네. 만약에 다 의대를 다 떨어지고 여기를 가면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한테 학과의 선택의 여지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내는 게 충원율과 수능 최저를만 잘 조합을 한다면 내가 저기 컷에는 못 미치지만 의외로 내신이 조금 낮아더라도 한번 도전할 수 있다. 근데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많이 차이가 날수록 수능 최저가 높은 곳을 찾으면 돼. 단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맞춰야지. 맞추지 못할 정도인데 계속 그냥 눈만 높아갖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주로 많이 지금 저희가 입시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과 이제 교과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데 논술은 솔직히 뭐 워낙에 경쟁률 자체가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좀 뭐 서강 뭐 저쪽 뭐 성균관대는 뭐 100대 1 지금 넘어가고 뭐 보통 100대 1 서강대 뭐 90몇 중앙대 뭐 90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논술 어떻게 보면 로또 저게. 네, 근데 이제 연세대가 30 몇 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저기가 경쟁률 자체. 근데 연세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수능 전에 봐요. 연세대는. 그렇지 수능 전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낮고 그다음에 연세대를 논술로 쓰는 애들 중에는 대부분 또 의학계를 생각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덜컥 논술 보고 나서 수능 전이니까 신청했으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봐면은 여기는 수능은 거기는 이제 일반 공대 써놨는데 이쪽은 수능에서는 의대 성적 나와버리면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논술에 또 극상위 애들이 좀 많이 지원을. 그럼 연세대 논술도 면접을 안 본다는 거야? 그렇죠. 연세대 논술은 면접을 안 봅니다. 사실 논술은 이 추합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추합도 안 일어나고, 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경쟁률을 어마무시하고. 그렇지. 그 논술은 난 그렇게 생각하는. 논술은 내신 안 좋아서 학종이나 교과 전형 안 되고, 네. 그리고 수능에서도 수능 성적 쭉 6평이나 이게 봤을 때 네. 수능 성적에서도
뭐 중앙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성적은 음.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 네. 그런 애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가 음. 논술은. 그죠. 근데 아까 원장님이 사실은 어떤 팁을 주셨어요. 내신이 낮은 애들이 교과 종합을 쓸 수 없으니까 논술을 선택한다. 이게 사실은 꿀팁. 사실은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내신 등급의 아이들이 대부분 논술을 씁니다. 그러면 일반고로 생각했을 때 그런 내신이 4등급, 5등급의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쓴다면은 최저가 논술이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지만 최저가 또 대부분 또 있고 절반 이상은 최저가 있어요. 그럼 과연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일반고 학생 물론 근데 대부분 일반고라고 봐요. 자사고도 뭐 쓰긴 쓰지만 뭐 국제고 특목고도 쓰긴 쓰지만 대부분 일반고라고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도 써요. 사실 쓰는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2개 합사나 2개 합오나 아니면 홍대 같은 경우 3개 합할 뭐 이대 같은 경우도 아까 교과처럼 뭐 문과는 뭐 최저가 그 정도 높은데 그 정도 최저를 과연 맞출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네. 이게 재수한 애들은 학종이나 교과 전형은 없어요. 네. 그럼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유일하게 논술이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정시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재수를 하잖아요. 네. 그럼 들어오면 성적이 다 안 좋아. 그럼 최저를 맞힐 때 최저는 보통 논술은 되게 두 과목이 많단 말이에요. 네. 두 개만 몰입을 하면은 이 최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데 네. 왜냐하면 재수한 애들은 이게 안 되면은 정시에서도 안 돼. 두 개밖에 안 했으니까 삼수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역으로 재학생 때는 네. 어차피 현재 6평을 받는데 네. 이 성적으로는 지금 학종이나 그 교과 전형도 안 돼. 이미 끝난 거니까 성적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6평 성적을 봤을 때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해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을 다 해서 원하는 이런 정도 대학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던진 마지막 카드는 이거라는 거지. 그 남은 기간에 2개 영역만 딱 집어서 가고 논술 공부를 하는 거야. 되면 로또고 우리는 이걸 전략적 선택이라고. 안 되면 어차피 그 성적 가지고는 정시에서 못 가니까 어차피 재수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얘기인데 참 나이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소고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교육에 그 37년을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 생각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부모나 학생이나 다 원하는 건 결과 이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그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다라는 거는 그냥 서로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 얘기를 해주면 중요하게 또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을 하는데 들을 때는 그렇게 이것도 방법이네. 네. 근데 대다수 부모님들 방법이네로 끝이에요. 맞습니다. 집에 가면 끝이야. 이게 모든 설명에 이게 멀리 지방에서 서울까지 내려와 가지고 설명회 열심히 듣고 다녀봤잖아요. 이게 설명회가 만약 영화처럼 재밌다고 하면 그 다닐만 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난 영화를 한 편 보시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전혀 그거 자체가 도움이 안 돼요. 뭔 말씀인지 진짜. 그래서 난 그 부분을 우리 그 캠프 오는 부모들한테 늘 생각을 했던 건데 요번에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 학력평가 대책을 만든 게 요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가고 이제 4월도 가고 5월도 가고 6월도 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꾸준히 그걸 했으면 이게 물론 100%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결과를 떠나서 그 당시에 뭐 6월 평가 끝난 다음에 그 아이한테는 유일한 선택의 길이었는데 그 자체도 안 갔다는 거지 이게. 근데 그거는 한 번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길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네. 부모님도 그런 걸 갖다 좀 가야 된다.
늘 설명회 다니시는 부모님들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농담 비슷하게. 그 설명회 재밌어요. 재밌으시면 계속 다니시고 아니면은 그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으로 동네 극장에 영화 한 편 보시는 게 더. 왜냐면 그게 자체가 그 아이한테 집에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행동은 거의 안. 그 한 번 들은 거 갖고 이게 이어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설명회도 좋네요. 저는 지금 3월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시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90분 이상을 강의하는 데는 일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 학원 설명회 대형 가면은 대부분 과목 선생님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3시간 이상을 거기에 묶여 있어야 돼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정말 필요한 정보 주고,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전략적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냐면 설명회 오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일정들 잡아서 개별 컨설팅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게 좀 효과가 좀 크게 많이 든 것 같아요. 수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수학이 이제 2, 3등급인데 인하대학교 수학과 이제 이게 논술이었던 어떤 매력인 것 같아요. 즉 수학 영역이나 수학 실력은 조금 다소 부족하나 또 답안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내 아이가 기똥차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논술하고 수능하고의 어떤 갭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수능이 어떤 22번, 30번의 변형이 논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통 저는 학생부가 불리하면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논술 해봐라. 보통 우리가 겨울 학기 그리고 6평 전까지는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그 개념 수업이 일단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평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정시하고 좀 비교했을 때 논술에 집중을 할지 수능 공부에 도움된 논술 공부를 가지고 수능에 주력할지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전략인데요. 논술을 좀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진심, 거짓이 없는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원장님 아실 거예요. 원장님 그 연세대 수학과를 중앙교육 지원했다가 그때는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선 선발을 했던 애는 떨어지고 일반 선발을 했던 애가 2등급 2개였거든요. 걔가 그 틈으로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답을 맞춰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답을 맞췄다고 또 합격을 보장받는 건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또 부분 점수를 받으니까 또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원하는 답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잘한다고 또 논술이 합격되는 건 아닌 것 맞습니다. 같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난 중요한 거 아까 수업을 할 때 수업을 50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업을 일부 하고 아이가 키워드를 쓰고 그걸 문장을 만들고 말로 하게 하는 게 이게 표현을 맞습니다. 하는 것이 는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구명 선생님이 그 말씀했듯이 그 내용이 충실한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표현이 논술에서는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수능하고 이런 거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예, 되시니까. 충분히. 예.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논술도 아까 원장님께서 지방 뭐 하여튼 이 레옹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교육 특구가 아닌 학생들이 나한테 맞는 논술 수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없다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특히 그렇죠. 지금 예. 수도권만 가도 논술 수업을 좀 제대로 들을 만한 곳이 아니 없어요. 그건 그 수도권 논 선생님이 뭐 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시장이 적은 거예요. 시장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논술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 어느 한 지역에서 논술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논술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아이들 딱 이렇게 지방에 제가 특강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청도 쪽이었습니다. 청도 쪽에 특강을 가는데 논술 특강을 한 아이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논술을. 주제 강의를 딱 하고 쓰게 했더니 너무 답안 작성이나 깔끔하게. 근데 그 아이가
다닐 수 있는 논술 학원이 사실은 없는 거죠. 논술은 아시다시피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아이를 위한 첨삭, 아이 수준에 맞는 논술 이런 것들 수업이 좀 넓게 퍼졌으면 그래서 이제 기숙학원의 원장님 학원처럼 공부를 또 배우고 또 그 이후의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논술도 생각한다면 뭐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갑자기 논술하니까 막 어떤 한 분의 이름이 떠오르네요. 막 논술. 아, 이분 아직도 현역으로 계시죠? 너무 전설이십니다. 너무 아니, 잘하시고. 예. 논술 수리 논술 뭐 혹시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조시환 선생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분은 학원에 내가 되게 이분을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학원에 수업을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파이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아예 딱 잘하시네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생각나. 제 논술 스승님이시죠. 아무튼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자, 마지막은 이제 정시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정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전 딱 이거 하나라고는. 반영 비율. 비율이 제일 중요. 네, 저는 딱 그냥 정시 딱 하면, 저는 정시 컨설팅의 가장 저는 딱 핵심적인 부분이 반영 비율.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 수능 본성들이 골고루 진짜 다 또 다 잘 보자. 어느 한 과목은 또 꼭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되는데, 제가, 2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과탐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1, 21이에요. 이 학생이, 22학년 때 이 등급의 학생을, 보통 이제 프로그램, 배치 프로그램, 이제 기업, 배치 프로그램 넣잖아요. 그래서, 딱 넣었는데, 중앙대 약대를 넣었어요. 이 프로그램 해갖고, 중앙대 약대 넣었는데, 시뻘건 거로, 최초 불합격으로 딱 떠버리는 거예요. 불합격으로. 그러면, 솔직히,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의지할 곳이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와,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아닌데? 제가 보는 판단에는 난 100% 얘가 붙는다고 보거든, 중앙대 약대를요. 근데, 아니, 배치 프로그램에서는 딱, 프로그램에 점수를 넣더니, 불합격으로 시뻘겋게 딱 뜨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학생 학부모가.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설득을 또 하고 설득을 해서, 진짜로 설득을 해서, 진짜 내가, 진짜 여기까지 나왔어. 만약에 이 학생 재수하면 내가 재수 비용 1년치 내가 대드릴게. 말은 안 했어요. 여기까지 진짜. 왜냐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만 보고 넣었다간 너무 얘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된다고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 그래서 썼어요. 진짜로요. 거짓말 제가 합격증하고 내가 다 여기 있거든요. 수능 성적표 합격증 다 있습니다. 그리고 UA 넣었던, 저기에, 그, 최저까지 제가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불합격을 뜬 것까지 했는데, 제가 딱 넣고, 추가 합격도 아니고요. 최초 합격을 딱 돼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던 건 뭐냐면, 수학이 45%고요. 아니, 40%고요. 과탐이 35%예요. 전체 75%가 얘가 이 점수도 거의 수학도 1개 정도 틀린 거고 과학도 지금 얘가 다 맞은 상태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은 구간 점수가 마이너스 1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는 의미 없어. 여기서 수학하고 22학년 때 수학도 표점 굉장히 국어만큼도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된다고 했는데 배치 프로그램에서는 불합격을 뜨니까 못 쓰는 거죠. 퍼센트 같은 걸 잘못 계산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부모가 저를 안 만났으면은 그렇죠. 분명히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든 좀 우겨갖고. 그러니까 반영 비율 같은 걸 제대로 안 넣나 보네,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들 기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이제 왜냐면 그 약대가 첫 해잖아요. 첫 해잖아요. 첫 해라서 그걸. 예, 그러니까
그럼 저기가 데이터가 기준이 없었던 없었구나, 거죠. 기준이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완전히 제가 신뢰했던 건 뭐냐면 난 비율에 신뢰를 했었어요. 전형. 예, 반영 나는 저도 똑같이 그 예전 제가 약대가 없었는데 예? 어떻게 저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어디 있어? 저도 없어. 그러나 확실히 는 건 뭐냐면 비율, 반영 비율에 수학 40에 과탄 35, 75. 그다음에 영어는 꽝 없을 거다. 큰 의미 없을 거다. 그러면 국어가 2등급이었는데 국어가 이때 또 불수능이었어. 수학과 거의 맞먹는. 그러면 답 딱 나올 것 같아. 난 된다. 무조건 된다. 합격을. 그렇지. 정지에선 반영 비율을 보고 예. 공부하는 거다 집중하는 거. 물론 전과목 성적이 다 잘 나오면 최고인데 그런 애들은 몇 명이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명석 원장님도 솔직히 이제 수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시가 통합형되면서 문과도 이과는 지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표점이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 계속 높게 나올 이게 수밖에 그 없을 것 같아요. 선택을 그 문과 이과를 섞어놔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수학 천하가 된 거야. 수학 천하.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뀌려면 이제 다시 이제 바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28학년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어의 그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표점 높이는 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그동안 문과, 이과의 편차가 컸잖아요. 네. 그거를 통합을 해놔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내년도에도 수학이 탑이고 거기에 사이드에 이제 국어하고 탐구의 약점이. 근데 원장님 이제 국어도요. 근데 또 더 신기한 데이터가 국어도 선택이잖아요. 화법과 작문하고 네. 언어의 매체인데 대부분 이과 애들이 언어의 매체를 선택해요. 근데 언어 매체가 표점 똑같은 만점, 화법하고 언어의 매체 똑같이 만점짜도 언어의 매체가 높아요. 근데 이거를 이과 애들이 또 선택을 대부분 이과 애들은 또 언어의 매체를 선택을 해요. 그래, 근데 국어도 이과 애들이 유리해요. 엄매가 화작보다 지금 계속 이 통합평수는 된 다음부터 계속 네. 엄매가 높았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매를 선택한 애들도 또 이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과가 어떻게 보면은 국어에서도 유리한 부분도 있고 수학은 뭐 당연히 유리하고 문제는 이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니 지금 입시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과 세상이 이과는 이과 과목을 선택하면은 쉽게 하면 모든 학과를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알고는 문과라고 하는 못 거 오죠. 그러니까 확통하고 사탐을 선택하면은 문과 계열만 가는 거고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하면 모든 학과를 다 갈 수 있는 거고.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문과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투가 어차피 미적이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문과인데 미적분을 하는 건 어떻게 돼? 탐구는 사탐을 보되. 예. 일단 미적분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좀 어설프게 넘어온다라고 하면 그냥 현행 확통이나 거기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수원 수투를 모두 포함한 게 미적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는 미적분을 할 게 참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수원투의 조금의 확장. 근데 확률과 통계는 독립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를 했던 거에 기회비용을 조금 버리고 옮겨 타는 건 정말 저는 반대. 하지만 만점 받을 수 있어? 그럼 옮겨 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미적분을 만점 받을 수 있다면? 예, 만점이나 한 개 정도면 좀 건너오게끔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닌 거면 큰 차이는. 그러면 이과를 갔지. 그래서 보통 그렇더라고요. 문과에 제가 만난 최상위권, 극상위권 저희 이제 강남대성 아이들이나 딱 보면 미적분을 선택한 문과 학생들은 거의 한 개 아니면 다 맞더라고요. 그 이유는 미적분의 강도가 약화됐거든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이렇게 좀 배제하기 위해서 예전의 미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한 개 아니면 만점을 맞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포장이 되고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옮겨 하지만
이제 사례는 그런 게 있지만 자신이 없는 아이들이 넘어가는 건 조금 이제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 이런 경우는요. 문과에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네. 근데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인데 수원 수투를 다 맞아요. 예, 예. 다 맞는 아이야. 예, 예. 근데 얘는 확률 통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집단의 평균 성적이 낮아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확률 통계 때문에 선택을 얘가 실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수원2가 다 맞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은 추가 공부거든요. 예. 그러면 수원2가 단단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신 있어? 예. 그럼 옮겼다. 그게 맞아요. 제가 예, 그게 예, 그거예요. 그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어하고 수학에서 그 선택 저 표점 매기는 게 네. 그 전에는 과학만 표점이 있어요. 선택에 따라. 네. 같은 만점인데도 표점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보완한다고 만든 게 국어하고 수학의 저 취지예요. 근데 저것도 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죠. 저는 아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야, 22문제다, 수원수투가. 다 맞는다면, 네가 문까지만 미적분 8문제. 준비하겠습니다. 야, 똑같은 번호로 딱 찍어봐야 될 게. 한 개는 맞으면, 그러면 다 맞으면 수원수투가 다 맞으면 89점인데 하나 더 맞으면 그러니까 92점이다. 그게 만점을 받았을 때 네. 생기는 문제인데. 수원2가 다 맞는 학생들이 입시 어떤 기간에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제 어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2문제 정도 틀리고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거는 제가 대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맞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전략이시면 예. 맞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정시는 수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반영 비율이라는 게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 그 정시도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군, 나군, 다군 했는데, 뭐, 역대적으로 다군에서 이제 많이들 활발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이제 다군 같은 경우는 주요대는 안 듣고 지방 의대들이 다군에 이제 배치돼 있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군은 뭐 진흙탕 속에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진짜 홍대 같은 경우 다군에 뭐 자율전공에 107번도 막 107번까지도 빠져나가고 합격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역시 정시도 충원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근데 그게 충원율이 되는 여기서 또 잘 골라야 돼요. 되는 과가 있고 잘 안 되는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 그 다음에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 고려대 환경생태공학. 이거는 일단 들어갈 때 뭐랄까 점수는 정시 점수는 좀 낮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충원이 잘 안 돕니다. 왜냐? 일단 고려대 합격하고 싶어서 넣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돼요. 특히 대학으로 본다면 서울시립대 충원율 안 돕니다. 왜? 매니아층입니다. 난 서울시립대 뭐뭐뭐 때문에 뭐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난 여기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서울시립대도 되게 안 도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잘 찾아보시면은 저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쟁률이 중요한데 경쟁률은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니까 잘 초보 학생 학부모들이 작년 경쟁률을 보고 보통 작년 경쟁률을 보잖아요. 높아 그럼 여기 안 써. 또 작년 경쟁률이 낮아 그러면 올해는 여기 있어. 예를 들어. 근데 경쟁률은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래서 3년치를 잘 보세요. 3년치 경쟁률을 잘 본다면은 아마 그런 어떤 패턴들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정시에서 급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고3인데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그 전에는 물리화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추천했는데 지구과학은 정시에서 처음 보더라도 1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요? 원장님? 근데 과학은 기본적으로 그 수학이나 국어처럼 그 기본 베이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에 따라서 성적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얼마큼 하냐 이제 노력하는 기본은 있죠. 기본이 있는데 그 성적이 나오는 시기는 달라요.
그 노력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나 노력을 하면 비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대부분 성적이 어느 정도 선까지 노력을 해도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다 어느 정도 쌓이면 이게 한번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기간, 여기까지 버티질 못하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만약 고2 때 시작했다든지 그러면은 이 고2 때부터 이걸 갔으니까 고3이 되면은 벌써 고3 돼서 어느 정도 되면 벌써 이 단계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고3 따면은 이게 늦잖아요. 가니까 이게 6월이 될 수도 있고 9월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거야. 난 그래서 과학을 2학년 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2학년 때부터 한다가 아니라 모두 공부가 이렇게 됐는데 2학년 때부터 한 애들은 이게 쭉 가니까 3학년 한 3월, 4월 달에 벌써 2단계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3학년 때 시작한 아이들은 이게 3, 4월에 이게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지우가기라도 이 되려면은 빨라야 6월 아니면은 9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초조해지는 거야. 그걸 믿고 쭉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초조한 거를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아이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만약 누가 너한테 하루에 10시간씩 오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능 날까지 공부하면 하루도 그럼 너한테 서울대 합격증을 수능 당일날 준다. 합격증을 준다고 하면 너 오늘부터 할래 안 할래?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못하냐면은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기다리는 과정.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정시 준비는, 그러니까 수시란 거는 어떻게 보면 학종이건 교과 전형이건 1학년 때 시험을 4번 보는 거 아니에요. 중간 기말, 2학년 때도 4번, 그 3학년 때까지 따지면은 이게 10번 보는 거 아니에요. 10번을 본 합산인데 수능이 딱 한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을 버티는 것이, 근데 중간중간에 보상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플래너를 쓰자.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간중간 나한테 보상을 주자는 얘기죠. 아이들이.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보이는 뭐가 있으면은 그걸 버틸 수 있는데 없이 그냥 쭉 가는 거는. 그래서 전 항상 과학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일반 뭐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과학 관점은 지금부터 해도 과학은 수능에 1등급 받아요. 받는데 이게 시간이 짧아지면 6월 평가원 되면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평가원 됐는데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수능 안 나오면 10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버틸 수 있는, 난 그걸 아이들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아이들한테 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 멘탈을 가지라고 할 정도의 멘탈을 가진 어른이 몇 명 있냐는 거야. 저도 못하면서 그 어른한테 하는 게 걔하고 똑같은 거야. 지도 옆으로 기어가면서 새끼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대학생들은 고2 때부터 하는 게 낫다는 게 전 그런 의미라고 전 봐요. 근데 보통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다른 얘기들 하는데 막 걔네들도 이제 과학 가르친 경험이 오래되면 또 저 같은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나. 이제 걔네들은 경험이 없어서. 긴 시간 또 저희가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그동안 이제 지금 1부, 2부, 3부로 해서 3월 그 교육시험 모의고사를 토대로 입시와 분석과 입시 전략까지 다 짜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4월 교육시험 모의고사가 4월에 없죠? 5월에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보고 또 저희가 분석해서 다음 방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라이브로 오늘 지금 계속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라이브가 못 들었더라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의 입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방송은 계속해서 진행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